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항해하는 인간, 길을 찾는 과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나눠볼 과학 커뮤니케이터 두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지도를 사용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지도는요. 이거 어디가 지도야? 뭐가 지도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프랑스 세고뇰이라는 동굴에서 발견된 물길 그림입니다. 이게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로는 가장 오래된 3D 형태의 지도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물길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주변의 지형 지물은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활동하는 그 활동 범위 안에 어디가 어떻게 자연 경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연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이 물은 어떻게 흐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은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엄청난 기록을 이렇게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13,000년 정도 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발견된 또 스페인에 있는 아바운츠 동굴지도인데요. 여기는 보시게 되시면은 옆쪽에 뭐 산도 그려놓고 이제 조금 더 뭔가 다른 것들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지도에는요, 어떤 동물이 어디에서 발견이 되었더라 이런 정보들도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도를 활용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지형 지물들이나 내가 생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기록하고 남겨왔어요. 그러다가 동굴에 있는 벽을 우리가 뜯어서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점토판에도 지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정도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점토판에 지도를 그려서 내 도시는 여기, 그 다음 도시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조금 확장해 놓은 기록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지도를 활용을 해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의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그걸 토대로 전략을 만들어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망망대해 바다에서는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요? 주변에 지형 지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망망대해,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잖아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늘은 있죠. 그리고 하늘에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보고 길을 찾았는데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세요? 이 영화는 모아나입니다. 이 모아나라는 영화를 보면은 폴리네시아 문명에서 어떻게 별자리로 항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요. 이 지금 보이는 여자 주인공 이 친구가 모아나인데 이 친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밤에 방향을 찾을 때 손을 이렇게 뻗어서 방향을 찾아요. 북극성은 항상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틀어야 저 북극성이랑 이 각도가 맞나를 보면서 나의 위도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을 찾았던 거죠. 폴리네시아 문명에서는 또 진짜 대단한 게 별이 어디서 뜨고 지는지를 계절마다 암기를 했대요. 그래서 항해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외워가지고 방향을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각도를 활용을 해서 길을 찾곤 했는데 우리가 그 폴리네시아 사람들처럼 막 항상 별자리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아스트롤라메라고 하는 별자리 모양 그리고 나의 각도, 그걸 통해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이런 조그만한 디바이스라고 할게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흐려서 별이 안 보이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별이 안 보이게 되면 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자기술을 활용을 해서 날이 흐리든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위치를 바다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해오고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PNT라고 하는데요. PNT라는 기술은
Positioning, Navigation, Timing이라고 하는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부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가장 친숙한 PNT 기술도 있습니다. 그렇죠, GPS죠. 여러분들 혹시 GPS 어떤 원리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GPS라는 기술은 이렇게 위성을 통해서 여러 대의 위성이 나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행기처럼 움직이고 있는 물체도 파악을 할 수 있죠. GPS 시스템은 우리 생활의 다양한 곳들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뭐 비행기서부터 자동차, 선박 다 GPS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GPS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정보를 송수신을 하기 때문에 전파라고 하는 것의 이동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처럼 저도 GPS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고향에 있는 어떤 쇼핑몰에 가고 싶었는데 이건 저의 실수입니다만은 입력 자체를 광명에 있는 곳으로 했는데 모른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해보고 났더니 광명인 거죠. 나 고향에 가려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초에 입력을 잘못한 거지만 혹시 만약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위치를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내 목적지를 조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위험해질 것 같죠? GPS 시스템은 보이시는 것처럼 전파라고 하는 파동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의 파동을 일으키니까 둘 사이가 이렇게 간섭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파동은 성질 자체가 다른 것에 의해서 간섭이 되면 교란이 되고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동의 성질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과 가까운 게 노이즈 캔슬링 기술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리에 대응하는 그런 노이즈에 대응하는 교란, 파동을 일으켜서 나에게는 그 노이즈는 들리지 않고 이 헤드폰에서 나오는 사운드만 클리어하게 전달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런 파동의 성질을 또 안 좋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쓰게 된다면 잼밍이라고 하는 전파 교란을 해서 이 정보 자체의 전달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스푸핑이라고 목적지의 정보를 아예 다르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가고자 했던 방향이랑 목적지랑 다른 곳으로 이끌려서 어딘가로 가게 되는 거죠. 특히나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나 고향에 가려고 했는데 뭐 광명에 도착했네? 이거는 사실 가는 길에도 제가 주의를 집중했으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표지판에 광명이라고 써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망망대해에는 정말 아득하고 넓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이기 때문에 정말 지형지물도 없이 내가 이거 하나에 의존해서 가고 있는데 이걸 믿을 수 없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전파 교란에 조금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잼밍이 있을 때 항재밍이라는 기술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GPS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를 뭔가 완벽하게 보완해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해 NNL 접경 지역이 있죠. 그쪽은 특히나 예민하고 또 민감한 부분이고 안전에 특히나 더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때 전파 교란이 일어난다? 갑자기 뭔가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게 된다? 그럼 정말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질문했습니다. GPS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더 안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개발을 한 게 지상파 항법 시스템이라고 이로렌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위성을 쓰는 게 아닙니다. 지상에다가 송수신 기지국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전파로 위치를 파악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인공위성까지 엄청 먼 킬로미터를 이동을 해서 전파가 닿고 또 그걸 수신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걸 지상에 있는 요
별로 높지 않은 곳에서 하게 되면은 전파 교란으로부터도 좀 더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신뢰도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PNT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는데 이게 상용화가 안 됐어요. 왜 상용화가 안 됐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일단 이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이게 상용화가 되지 않은 가장 커다란 문제, 어려움은 돈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 이 기술이 우리 군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는데 상용화가 된다라는 건 민간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1호랜 송수신기는 GPS에 비해서 진짜 몇 배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GPS는 뭐 한 2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단말기가 있는데 1월에는 150부터 시작한다거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업을 하시는 소형선박 입장에서는 쓰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상용화에는 근본적으로는 돈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군용 선박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일상을 지키고 있는 우리 이웃들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형 선박에도 1호랜 송수신기가 탑재될 수 있도록 한국연구재단에서 이 1호랜 송신기의 상용화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이런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에 분명히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지금 우리가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고 엄청난 로켓을 만들고 막 전투기를 개발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커다란 과학들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데에도 과학기술의 연구와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 더 알아주셨으면 하고,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과학기술이 일상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